강사님 요즘 또 많은 취준생들을 만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취준생들에게 이 NC소프트가 어떤 기업일까요? 일단 NC소프트는요, 국내 게임 산업 분야에서 이제 선두 기업으로서 네.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게임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NC 같은 경우에는요, 높은 연봉과 복지까지 좋다 보니 특히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친구들에게 네. 최고의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NC의 인적성 시험이 특히나 많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취준생들 분들이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거든요. 네. 어떤 유형의 출제가 되나요? 일단은 NC 그 테스트 NC 인적성 자체가 네. 너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네.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콕콕 집어가지고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한번 네.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네. 될 것 같고요. 자, 시험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NC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 시간이 조금 긴 편이에요. 네. 이제 보통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정도라고 보신다면 NC는 총 6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점심시간도 있고요. 그러지 점심도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일단은 NC 같은 경우에는요. 1교시에는 적성검사를 진행하고요. 네. 2교시에는 인성검사, 3교시에는 직무적합성 테스트를 봅니다. 네, 그래서 인적성은 이제 최종 합격자의 약 30배수 정도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일단 여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다른 기업도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네. 지원자의 모든 역량을 체크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한 직무에 매칭을 시켜서 이제 가중 점수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지원한 지원자가 네. 만약에 홍보를 지원했으면 합격할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을 지원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와. 네. 그러니까 같은 문제여도 네. 이 직무에 따라서 약간 가중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이 뭐 문제를 맞춘 개수가 같아도 이제 점수는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 직무에 따라서 이제 선호하는 직무에 대해서 이제 핵심 가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그렇죠. 가치들을 봤을 때 홍보 파트, 뭐 디자인 직무 아니면 프로그래밍 직무 뭐 여러 가지들로 나눠서 이제 가중 점수를 주다 보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어떤 이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나요? 일단 적성검사의 경우에는요, 크게 8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각 정확력, 그 다음에 언어 유추력, 그 다음에 언어 추리력, 공간 지각력, 판단력, 그 다음에 응용 계산력, 수추리력, 창의력까지 해서 8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일반적인 기업들이 보는 그 인적성 검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NC 테스트는 이제 기업에서도 몇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너무 비밀이 많은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가려져 있어요. 네. 네, 학생들 입장에서 정말 준비하기 좀 까다롭고 답답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NC 테스트를 또 치른 분들이 혹시 주변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대체로 어떤 얘기들을 하나요? 일단 이제 보고 온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네.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제 양도 양이지만 문제 난이도 부분에서도 쉽더라도 조금 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다고 얘기한 게 있었고 또 이제 NC 테스트를 봤던 친구들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니면 KT그룹과 비슷하게 출제가 됐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취준생들의 든든한 동반자 식대 에듀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만나볼 텐데요. 어떤 문제인가요, 쌤? 네, 오늘 볼 첫 번째 문제는요. 언어 유추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이 언어 유추력 같은 문제는요. 이제 제시된 단어의 관계를 살펴봐서 푸는 네. 문제거든요. 어허. 네, 이렇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제시된 낱말의 대응 관계로 볼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대 괄호는 손 대 손톱이라고 나와 있죠. 네. 네. 쌤,
저희 너무 쉬운 문제 가지고 오신 거 아닌가요, 지금? 아, 이런 문제도 있어야 한번 이제 시작이니까. 네. 네. 이걸 바로 풀어야 되나 살짝 고민했어요. 아, 고민을 좀 해야 되나? 네. 아, 바로 좀 풀어야 되나? 일단 네. 네. 몇 번일까요? 네, 4번. 4번이요? 네? 4번 4번이요? 지하철이요? 아, 아니요, 잘못했습니다. 4번이 아니에요. 네, 4번이 저는 아니에요. 5번 하겠습니다. 아, 제가 네. 번호를 잘못 봤네요. 저 5번이요. 5번.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정답은 5번이죠. 5번. 네. 자전거와 괄호가 있었는데요. 손과 손톱을 봤을 때 네. 전체와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자전거의 부분인 페달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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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실수를 조금 하긴 했지만 이제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올라가나요? 쌤? 조금씩 네, 올라갈 네. 예정입니다. 일단 뭐 스타트는 나쁘지 않았는데 네, 스타트. 네, 네, 다음 좋았습니다. 문제도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역시 언어 유출형 문제인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괄호가 하나가 존재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괄호가 2개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시된 낱말의 대응 관계로 볼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끼리 짝을 짓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낱말 대 A, B 대 속박 이렇게 되어 있고요. A와 B 자리에 들어갈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어렵다. 이게 2개가 있으니까 진짜 어렵네요. 네, 2개가 있으면 네. 이거를 이렇게 띄우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귀에 걸면 그러게요.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 되는 이런 네.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이거 A, B 다 맞춰야 네, 정답인 이게 문제 거죠.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게 네. 네, 풀었습니다. 풀었어요? 네. 푸셨나요, 미정? 저는 1번. 1번이요? 네. A에 A예요? 저는 3번이라고 했는데. B는 어떻게 하셨어요? B는 네. 구속? 저도 구속. 그럼 4번? 구속 4번. 네, 그러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답이 문제가 좀 어렵네요. 어려워요.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네. 네. 일단 A의 정답은 단어가 답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B의 정답은 구속이 답이 됩니다. 자, 이 2개의 네. 관계가 뭘까요? 구속. 구속하는 구속. 관계예요, 서로. 같은 네. 네. 비슷한 네, 뜻을 비슷한 가진 네. 유의 관계입니다. 유의 관계. 네, 유의어의 네.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울 때는요, 이게 비례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낱말과 대응되는 게 구속이고요. 이제 단어와 대응되는 거를 속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관계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단어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실 네. 때에는 그 자리에 맞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실 이게 핑계일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문제가 왜 속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네. 왠지 이것도 속할 거라는 그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낱말과 단어, 구속과 속박에서 낱말에서 여기가 언어가 들어가면 갈 것 같은 속박 느낌? 다음에 들어올 단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네. 있을 사실 수 굉장히 있어요. 당황했습니다. 저는 또 이게 낱말을 이제 영어로 하고 속박도 영어로 해야 되나 약간 고민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난이도가 너무 가셨어요. 넘어갔네. 영어 시험이 네, 아니니까요. 언어 유출이기 때문에 네. 언어로, 네, 국어로 네. 확인해 주시면 한글로.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문제인가요, 쌤? 네, 다음은 언어 추리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제시문을 읽고서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문제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제시문을 읽고 각 문제가 항상 참이면 1번, 거짓이면 2번, 알 수 없으면 3번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모든 손님들은 A와 B 중에 하나만을 주문했다. A를 주문한 손님 중에서 1분이 C를 주문했다. B를 주문한 손님들만 추가로 주문할 수 있는 D도 많이 판매되었다. 네, 그래서 문제가 B와 C를 동시에 주문하는 손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풀었습니다. 풀었어요? 네, 뭐예요? 저는 거짓. 거짓? 2번인 것 같아요. 거짓. 저는 알 수 없음?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알 수 네. 없음. 이 부분에서 일단 보시게 되면요. 네.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세 번째 명제예요. 네. 그래서 B를 주문한 손님들만
추가로 주문할 수 있는 D를 주문했잖아요. 아. 그러면 결국 다시 얘기하면 A를 주문한 손님은 D를 주문할 수 없어요. 그쵸? 그러면 얘를 대우명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대우명제 자리로 바꾸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를 주문하면 A를 주문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네, 네. 여기 A를 주문한 손님 중에서 일부는 C를 주문했다고 되어 있고요. 네. B를 주문한 손님 중에서는 C를 주문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두 번째 명제를 확인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왜 참이 아니에요? 참은 왜 아니에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꼭 대유로 풀어야 되는 건가요? 이 아니면은- 문제 말고 다음 문제를 네네네. 대우명제로 대우 힌트를 문제로. 먼저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 들은 거 없는 걸로. 네, 없는 걸로 좀 해주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4번 문제 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네. 해설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번 풀어봐 아. 주시겠어요? 네. 네. 자 문제도 살짝 네. 똑같죠? 네, D를 주문한 손님은 네. A를 주문하지 않았다에 관해서 참, 거짓, 알 수 없다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B를 주문한 손님들만 D를 살 수 있으니까 A는 못 사는데 A는 못 사죠. 그렇죠? 네, 참인 것 같아요. 네. 너무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어요, 제가. 괜히 앞서가가지고. 네, 정답은 1번 참입니다. 네. 네, 우리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B를 주문한 손님들만 추가로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고요. 아까 그 대우 명제를 이용한다라는 얘기는요. A를 주문한 손님은 D를 주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대우를 써서 D를 주문한 손님은 A를 주문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쌤 이게 위아래 지금 저희가 풀어본 게 네. 연관되어 있잖아요. 네.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실제 시험에서는요. 하나의 명제 이 제시를 해주면 네. 보통 문제가 2개에서 3개 정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중에서 제가 2개만 뽑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은 하나가 있고 질문이 연이어서 한 3개 정도까지 네, 나올 수 그렇게 있다.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면 네.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추리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는 어떤 유형이죠? 네, 다음은 네.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네. 응용 계산력에서의 아. 수리 부분입니다. 수학. 네. 네. 응용 계산력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으면서 종종 경우의 수나 확률과 관련된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확률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온 눈의 곱이 홀수일 확률입니다. 이거 옛날에 정말 수학 익힘책에서 많이 봤던 기억이 네. 확률 파트 하면 또 주사위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확률의 꽃이죠. 확률의 꽃이죠. 확률의 꽃인데 네. 주사위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네. 주사위를 굴려보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요? 네, 진짜로 굴려보면서 했는데 이게 홀수가 나오려면 둘 다 홀수여야 되잖아요. 홀수에 그쵸. 곱이려면. 맞습니다. 맞죠? 조건이 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짝수가 나오려면 하나라도 있으면 짝수가 네, 되는 맞아요. 건가요? 그렇죠. 어. 네, 그럼 맞습니다. 일단 이걸 기본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였는데 지금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이런 주사위라든지 확률 관련해서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익숙한 친구들한테는 이 문제가 난이도가 하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냥 나와 있는 뭐 2의 배수나 3의 배수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곱이 홀수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난이도가 상승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이건 조금 더 상승된 버전이다. 네. 아, 그래요. 어쨌든 네. 두 개를 동시에 던진 거죠? 네. 하나씩이 아니라 동시에 던졌고 그 곱이 홀수 있대. 네. 네. 그래서 답은 답은 몇 3번. 번인가요? 3번? 아닌가요? 저는 1번이 나왔는데. 정답은 어려워요, 진짜. 잠깐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조금만 더 가져볼까요? 시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게 고비 홀수하려면 1113 31 3553 33 이렇게 6개 아닌가요? 아 55도 있네. 잠깐만요. 어렵다. 이거 하나씩 다 하면 주사위 가져오면 안 되죠? 그쵸. 주사위 가져가면 가져와서는 얼마나 안 되죠? 좋을까요? 네. 제가 틀린 것 같아요. 왠지. 네. 네. 답이 뭐죠? 네, 정답은 네. 1번입니다. 네, 이 주사위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일단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주사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주사위에서 6가지, 두 번째 주사위에서 6가지 해서 전체가 총 3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비 홀수인 경우는 홀수 곱하기 홀수만 가능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에서 홀수가 나오는 가지수가 3가지.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에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3가지. 그래서 총 9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맞네요. 네, 그래서 36분의 9 해서 약분까지 해주시면 4분의 1의 확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 규칙만 알면 사실 딱딱 넣어서 하면 되는데 그쵸. 이걸 미리 알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은요, 조금 자주 많이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팁 같은 경우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까 처음에 잘 말씀해 주셨던 것이 그 곱이 어떻게 됐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곱이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홀수와 홀수만을 곱해야 되고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두 곱이 짝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로 이 문제가 만약에 그 눈의 곱이 짝수일 확률은 이라고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1에서 전체 가지수가 1이잖아요. 네. 그럼 1에서 홀수의 확률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 빼기 4분의 1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홀수 아니면 짝수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그러네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홀수일 확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렇죠. 만약에 짝수라고 한다면 홀수가 아닐 확률이라서 1에서 홀수일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응용 계산형 문제는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출제가 돼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 계산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냐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응용 계산력 같은 경우에는 NCS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인적성에서도 마찬가지고 중학교의 1학년에서 2학년에 있는 방정식, 부등식, 확률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네. 크게 준비하시는데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네. 혹시 이 응용 계산력 문제에 관련해서 좀 다른 유형도 있을까요? 이런 주사위 확률 구하는 거 말고? 주사위 확률 말고는 아니면 뭐 대표를 뽑아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5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는다고 맞아요. 했을 때 뭐 뽑힐 확률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자격이 같은지 뭐 자격이 다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뉘는 게 있어서 그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조금 머리가 맞아요. 조금 아플 어렸을 수 때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 뭐 회장 선거에 나간다. 네, 이중 뭐 맞아요. 당선될 확률은 뭐 이런 거 풀었던 기억이 나요. 그쵸. 맞아, 맞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나연 씨는 나갔나요? 저는 회장을 네. 초등학교 때는 제가 늘 회장이었어요, 사실. 오, 와. 의외죠? 네. 초등학교 때는 원래 인기 투표 아닌가요? 그렇죠. 인기 그쵸? 투표죠. 인기가 많으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상한 게 중학교 이후로 없어지더라고요. 그 공부만 한 번도- 해서. 그랬던 그 것 모범생이었으니까. 같아요. 갑자기 미정 아나운서가 미정 아나운서 하신 적 있나요? 저는 이제 네. 그 초등학교 때 저도 부반장까지 오, 하고 부반장. 반장을 못했어요. 여기가 반장이었는데 이렇게 같이 한 팀으로. 네, 쌤은 그러면 서기 어. 어떤가요? 서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를 좀 했었어요. 그런 거 욕심이 좀 미화부장도 많아가지고. 있고 뭐 진짜 네. 많잖아요. 맞아요. 네, 갑자기 옛날 추억 속으로 한번 그러니까요. 돌아가 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 좀 어떤 문제인가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네. 이제 수출이력 문제인데요. 네. 주로 출제될 때는 이제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이제 개차 수열 등으로도 출제가 되지만 이런 부분은 외적으로도 다양한 규칙을 가진 문제로 출제가 돼서 네. 규칙을 찾아서 수를 채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그 전에 지금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개차 수열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 갑자기 들으니까 이게 뭔지 갑자기 헷갈려요. 이거 좀 등차 수열은요, 네. 차이가 같은 수열이에요. 아. 그래서 일정한 수를 더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수를 빼거나 하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등비 수열은요, 비율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나누는 수열을 얘기하고요. 개차 수열은요, 계단의 차이가 같은 수열이에요. 그래서 수열과 수열의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또 수열을 이루고 있는 그게 바로 개차 수열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건지 이 문제는 이따가 알려주실 건가요? 요거 외에 다른 규칙을 가진 수열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까다로운데? 제가 이걸 살짝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는 막 호기심에 이렇게 이런 문제들 보면서 신문에 그거 있잖아요. 그 숫자로 네. 이렇게 퀴즈 같은 네, 거. 퀴즈 같은 거 스토크인가? 네네네네. 그런 그거 많이 해보신 분들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이 수출 이력 같은 경우에는요, 네. 숫자를 조금 많이 다뤄본 친구들이 좀 아무래도. 유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수학 저는 같은 진짜 경우는 네. 진짜 문제를 많이 풀고 아. 눈에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는 몇 분 만에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들도 1분 안에 푸셔야 1분 안에요? 네. 딱 보자마자 따다닥 이렇게. 네, 그렇게 나올 정도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 푼다고 하면 네. 과감하게 패스하고 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찍으면 안 돼요? 종종 어떤 기업들 중에서는 그 틀리면 감점 처리를 맞아요. 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맞으면 1점, 채팅하지 틀리면 않으면 네. 0점, 틀리면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도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마다 다르기는 한데 NC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오픈을 하고 있지 않아서 아, 그래요? 진짜 네. 비밀 굉장히 많다. 베일에 쌓여진 그러니까요. 네, 기업이었네요. 엄청 베일에 쌓여져 있는 어렵다. 기업, 되게 네. 복지가 좋은 기업이라고만 알려진 그런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풀었어요? 포기 수포자로서 포기가 네, 해야 돼서 네. 나연 씨는요? 저도 못 풀었습니다. 네, 저희 못 풀겠네요. 네. 이 문제가 진짜 어려웠어요. 네. 보통은 뭐 앞에 두 수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가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뒤에 수랑 뭐 곱해서 이 숫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와 16을 더한 다음에 네. 네. 2로 나눠요. 평균을 구하는 거죠. 2를 두 나눠요? 수에. 네. 18 한 다음에 나누기 2. 네. 9죠.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5와 1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8이 되죠. 거기에다 2를 더하면 10이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또. 어렵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네. 7과 괄호를 더해서 나누기. 2로 나누고 이. 2를 더해줘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12가 나와야 되죠. 그쵸. 네. 그러니까 12에서 2를 빼고 2를 곱한 다음에 또 7을 빼줘야 되는 이런 복잡한 수열의 문제였습니다. 와, 진짜 이게 거의 최고 난이도인가요? 네, 이 문제는 정말 네. 수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진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세상에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어려운 걸 가지고 오셨네요. 근데 쌤이 쭉 가져온 문제들을 보니까 거의 수학 쪽 문제가 많아요. 수리 쪽. 네, 여기가 영역으로 봤을 때 조금 수학적인 부분도 확실히 그 게임 회사이고 또 프로그래밍을 주로 다루고 네. 이공계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기업이다 보니 수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힘을 준 부분도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게요. 참 이게 어쨌든 알려진 정보도 많이 없고 하다 네. 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참 난감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NC 테스트 좀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NC 같은 경우에는요, 준비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의 인적성과 관련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소양, 뭐 기본 상식 등을 쌓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기본적으로 대기업 인적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